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 나침반 안재원입니다. 아 진짜 100년 만에 아웃퍼폼인 것 같습니다. 아 오랜만에 좀 오르는 것 같네요 시장이. 네, 8월달 마지막 날인데 아주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간 흐뭇한 마음이 조금 생기려고 해요. 계속 얻어 터지다가 씩 한번 웃는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중순이 더 좋았어. 어제 오늘 이틀 올려줬다고 기분이 약간 풀리는. 네. 원래 마지막 날만 이렇게 살짝 기분 좋으라고 들어 올려주는 느낌인데 사실 8월 달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한국 뭐 코스피 코스닥 다 해서 한 5%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네. 미국은 5%가 아니죠. 1% 정도 오른 것 같고요. 5%는 아니에요. 예. 네. 거의 보합이었는데 뭐 오늘 좀 올라서 1% 정도 된 것 같고 네. 나스닥은 한 4%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네. 물론 오늘 마지막 장까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좀 주요국 증시보다도 좀 선방을 8월 달엔 했다. 네. 네. 아 이렇게 한 2달만 가면 좋겠네. 조금만 더 올라서. 네. 그럼 조금 뭔가 회복이 될 것 같고 희망이 보일 것 같은데. 네. 일단 많은 빠져나간 서학개미분들이 좀 다시 돌아와주면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또 외국인이 최근에 또 안 팔고 있잖아요. 7, 8월부터 좀 많이 매수하기 시작해서 뭐 엄청난 매수는 아니더라도 안 파는 매수죠. 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모습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 시초가도 팔았다가 매수로 바뀌면서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아침에 좀 시초가가 안 좋았던 것도 이제 외국인이 대량으로 좀 매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좀 많이 플러스로 마감을 했죠. 네. 오늘 코스피가 0.86% 상승, 코스닥은 1.2%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100억 매수, 코스닥에선 600억 가까이 순매수로 이제 끝났고요. 원달러 환율도 1,351원까지 갔었어요 아침에. 네. 근데 1,351원까지 갔다가 1,337원으로 많이 그래도 안정화가 돼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 주요국 증시 중에 홍콩도 굉장한 반전을 했더라고요. 마이너스 그렇죠. 2%로 아침에 시초가로 출발을 해서 항생지수가 플러스 0.5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업종에서는 의료정밀 섹터가 2.5%로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덴티움이 오늘 5%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 중국의 VBP 정책 우려, 그 임플란트 단가 하락 우려 때문에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이틀째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임플란트 업체들 오늘 다 좋았죠.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늘 특히 14.7%. 여기는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최근에 좀 반등세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점유율 상위권 회사죠. 네. 그리고 덴티스도 3%, 디오 1%. 뭐 바텍도 올랐고요. 치과 관련된 주들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네. 철강금속 섹터에서는 영풍과 고려아연, 요 영풍도 최근에 좀 지분율 매입 경쟁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풍 10%, 고려아연 8.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뭐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처럼 그냥 보합세였습니다. 네. 그래서 철강금속 섹터는 요 영풍 관련된 애들이 좀 다 올랐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운수창고 업종에서는 항공주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제주항공 6.4%, 진에어, 아시아나, 티웨이, 대한항공 다 3%대 반등을 세게 했습니다. 예. 전기전자 섹터도 모처럼 강했는데요. 자화전자 9%, 대덕전자 7%, 뭐 코리아 서키트 4.7%. 여기는 좀 고려아연 계열이죠. 삼성전기 3.7%, LG전자 3.6%, 삼성 SDI 3.5%, LG이노텍 2.5%. LG전자가 진짜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네, 그동안 좀 약했던 전기전자 섹터 오늘은 좀 반등을 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초반에 좀 안 좋았다가 다 플러스로 많이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기계 섹터가 좀 제일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블록딜 나오면서 마이너스 6% 기록을 했고요. 대주주가 좀 팔았죠. 네. 그리고 오늘 기자재주들, 조선주들이 조금 상승하진 못했습니다. 좀 하락하면서 기계 섹터가 떨어졌고 통신주가 그 다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아침에 좀 안 좋았던 이유는 여는 총재의 긴축적인 발언 그리고 UBS가 경기 침체 확률을 좀 상향을 시켰더라고요. 예. 6월 달에는 40% 정도 1년 안에 경기 침체에 올 확률을 좀 전망을 했는데 60%로 좀 상향을 하면서 투심이 좀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아침에는 마이너스 3천억 순매도를 기록을 했거든요. 오랜만에 많이 팔았는데 오후 들어서 이게 플러스 2,700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전 대비해서 3천억 사고 3천억 더 산 거죠. 네. 네. 빠르게 반등을 시작한 이유가 아마 외국인한테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싹 다 변해 있어요. 네. 지금 시장에 대해서 미국 경기 침체 온다 막 그러고 있는데 저는 입장이 뭐냐면은 그 미국 침체 오는 건 알겠는데 내가 투자한 기업들을 싸니까 침체가 오든 말든 이거 가격은 너무 싸. 그리고 많이 얻어 맞았어. 나는 그냥 갈 거야.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거시를 맞춘다고 잘 되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문제는 침체가 온나 안 오나 이것보다도 그 침체가 오는 걸 얼마만큼 반영을 했느냐를 우리가 네.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매크로 그 전망이 사실 실제 투자 수익률로 연결되기가 좀 굉장히 어렵죠. 전 되게 안타까운 게 예를 들어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면 지수가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럼 한 2년 있었는데 시작할 때보다 주가 수익률은 오른 게 별로 없는데 계좌 수익률은 꽤 많이 났단 말이야. 뭐 작년부터 한 사람이야 뭐 뼈도 못 추렸지. 시작하자마자 떨어졌으니까. 근데 재작년부터 한 분이 뭐 한 30% 정도 수익이 났어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런 분들이 시장이 흔들린다고 흔들려서 떠나는 걸 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여러 번 했는데 근데 수익이 나 있으면 그렇다면은 이 어려운 구간을 돌파하고 나면 다시 수익이 더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서워하는 거죠. 예, 것에 대해서.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시장이 회복되면 굉장히 큰 폭의 수익률 회복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시장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은 시장을 너무 맞추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과가 안 좋다. 안 좋은 경우가 더 많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의 심리가 어떻게 역발상으로 잘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에요. 시장이 바닥일 때 사고 고점일 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공포에 질렸을 때 사주고 환희에 들떴을 때 팔아야 되는데 전문가도 하기 힘든 걸 어떻게 개인이 다 맞춰? 근데 바닥이라고 생각해 팔고 나가면 근데 대체적으로 확률적으로 한 굉장히 높은 확률로 거꾸로 가더라고. 개인들이 결정했던 그 결정에 비해서. 그래서 너무 시장을 맞추려고는 노력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이제 거의 확실시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또 가봐야 알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대폭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면 현재 한 30% 떨어뜨린 주가가 어디까지 반영됐는지는 가봐야 합니다. 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철강분석 섹터에서 고려아연 지분 경쟁이 좀 본격화되는 기대감 좀 일고 있는데요. 지금 장씨 일가, 최씨 일가 이렇게 나눠서 지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눠서 설립을 했는데 고려아연이 그 계열사를 통해서 최근에 지분을 추가로 매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장씨 일가의 보유 지분은 고려아연에서 우호 지분을 합쳐서 한 3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최씨 일가 지분은 한 20%대 정도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네. 다른 하나를 통해서 투자받는 것도 합한 수치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분 경쟁이 격화될 만한 그런 회사들이 좀 몇 개 있죠. 저는 이번 주 들어서 되게 신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회사는 그렇잖아요. 고려아연하고 이제 전기전자 계열은 최실가 쪽으로 넘어갔고 영풍과 영풍 쪽은 저기 무슨 일가야? 장실가로 이렇게 넘어가서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장실가가 고려아연 지분을 더 늘리고 있는 거잖아요. 37만 주 정도 더 늘렸는데 자회사 코리아 서큐트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늘리고 있는 건데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창업주도 넘어와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경영 승계 관련해서 하나라는 주식이 좀 많이 올랐었고 최근에 지분과 관련된 뉴스들이 몇 가지 톡톡 뜨는데 지금 성장주들의 시세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은 여전히 많고 뭔가 투자 수익을 얻고 싶은데 채권도 좀 녹록지 않고 그러면 남아있는 주식들이 또 그다음 기관들은 수익률 개판 나가지고 수익률 게임을 하고 싶은데 이게 테마로 하나 또 올라오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이런 기업들은 조금 고점에 물려도 자산 순자본 기준으로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로 별로 손해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우리 회사가 얼마짜리 가치인데 이러면서 싸울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가로 평가된 자기네 가치는 말도 안 되는 가치니까 싸움이 붙었다 하면 굉장히 피튀기게 싸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만약에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지 여부
이번 다음 달 초에 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항공 섹터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그동안 좀 기대가 됐었죠.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한다라고 9월 3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9월부터 3차 이상 접종자에 한해서만 입국 전 검사를 면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미접종자도 상관없이 전부 다 의무 검사를 폐지하기로 했고요. 입국 후에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24시간 이게 이내에. 낫지. 예.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참 돈도 많이 들고 불편할 텐데 걱정 없이 일단 입국해서 검사를 받으면 네. 좀 편리해져서 사실 요것 때문에 해외여행을 망설이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되더라고요. 그럼요. 네. 저도 앞으로 이제 여행을 갈 건데 다행히 이제 거기서 안 받고 돌아와서 받게 돼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가야 되겠네요. 따뜻한 남쪽 나라로. 예약 빨리 하시죠. 지금 LCC들이 가격 경쟁을 많이 하고 있어서 티켓 가격이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제주항공은 특별히 6.4%좀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 유상 증자 때문에 많이 떨어져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진에어 아시아나 티웨이 대한항공 3%대 반등을 했고요. 여행주는 특히 하나투어는 어제 한 10%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행주들은 좀 1%대 떨어졌고요. 그리고 기계 섹터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이 지분을 좀 매각을 했습니다. 지분은 35% 갖고 있는데요. 4.5%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을 했습니다. 7.6% 할인율이 적용이 돼서 2만 50원에 처분을 해서 한 6천억 원 가까이를 현금화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만 끝나면 사실 주가가 계속 좋지 않을 수 있죠. 오버행 이슈 때문에 35% 남았는데 이제 4.5 판 거니까. 네. 근데 향후에 추가적인 매각 계획은 없다라고 밝혀가지고 요 정도로는 일단 요 블록딜 오버행 이슈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싼데 주가를 팔을까요? 비싼데 주가를 팔을까요? 일단 많이 급등을 해서 최근에 뭐 원전 핫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 기회에 조금 현금화해서 다른 데 또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대주주라는 생각으로 이런 건 뉴스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주주 행동주의가 조금씩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SK가 어제 2천억 원 자사주 매입 신탁 계약 공시를 냈습니다. 게다가 소각한다고 했죠. 네. 그 공시에 추가로 전량 소각까지 하겠다라고 밝혀가지고 저거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3월 그 정기주총 때 주주환원 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2025년까지 매년 시총의 1% 이상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자사주 매입이 사실 그때 공시를 했을 때만 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잊혀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좀 나눠서 조금씩 계속 매수를 이어가는 식으로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주주 서환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라이프 자산운용과 돌턴 인베스트에서 과거에 이제 SK한테 주주 서환을 보내서 계속 자사주 소각을 해달라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라이프 자산운용은 우리가 다 많이 알고 있는 한국 밸류 자산운용의 이채원 전 사장이 참여한 행동주의 운용사이고요. SK가 보유한 자사주가 24.3%입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너무 많아 소각 좀 해달라라고 의견을 제시했던 바 있습니다. 라이프 자산운용이 제안했던 자사주 소각 규모는 약 180만 주, 금액으로 한 4천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좀 못 미치는 규모죠. 2천억 원 정도 자사주 매입 발표했으니까 그래도 재평가 받기에는 좀 의미 있는 규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계속 자주 하면 그렇구나 하고 이제 방향성이 잡히면 거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하겠죠. 시장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밸류에이션 안 할 거지만 계속 자사 매입과 소각이 진행된다면 밸류에이션을 하긴 할 겁니다. 네. 네, 한국 시장이 유독 멀티플이 낮게 주요국 대비 낮게 거래되고 있는 이유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면 요거 해소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이슈들이 좀 한 개 정도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에서 예전에 SM에 주주 서한을 보냈잖아요. 지난 17일이었나요? 최근에 보냈었는데 9월 15일까지 이 이수만 대표의 개인 회사 이 라이크 기획으로 상반기에만 해도 한 100억 넘게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요거 좀 문제 빨리 해결해라. 9월 15일까지 해결 안 하면 우리가 행동으로 뭔가 보여주겠다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이사회에 물갈이에 나선다라는 단독 보도가 났습니다. 근데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이수만 대표 측에 한번 반응을 한번 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주총 때 표 대결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네, 그때 이 의결권 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3%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분이 많아도 일정 규모까지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겼는데 이번에도 좀 이사진 선임을 하는데 표 대결에서 좀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문제가 좀 많긴 많죠. 흑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 회사에 좀 몰아주고 라이크 기획 대표적인 사례고 적자 사업, 뭐 식음료
이런 신생 사업들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또 SM 밑으로 해서 뭐 SM이 떠안도록 했던 구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주들도 좀 표대결을 한다면 이 온라인 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기타 주주 행동하고 있는 사례는 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트러스트원 운용에서 태광 산업의 액면 분할 무상증자 를 통해서 유동성을 좀 확대하라 이런 요구도 했고요. 안다자산 운용에서 SK 케미칼이 보유한 이 바이오 사이언스 주식 10%를 일반 주주에게 현물 배당하라 이런 요구도 했습니다. 뭐 이런 요구들이 좀 많이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SK는 2.4% 상승했고 SM은 2.7%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산업사회가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인정받아야 되고 그 노고에 대해서도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뭐 너희들은 정부 지원을 훨씬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개인보다 유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뭐 수출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쥐어짜가지고 너희가 더 유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뭘 잘했느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경쟁력을 이렇게 만들어낸 한 축이 기업이라는 거는 맞고, 또 그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는 건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이제 시간도 좀 지났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바지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또 일반인들이 주주로 이제 참여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일반인들한테 돌려준다면 기업들이 그간에 조금 우리가 몰아받았지만 이제 돌려주면서 사회에 환원을 한다 하는 개념을 좀 가질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자본시장의 입장에 있어서도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훨씬 더 부스팅을 할 수 있는 자본시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순환이 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언론에서 이제 오펙 플러스가 현재 감산 가능성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WTI가 5% 정도 급락을 해서 91.64불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은 한 1불 정도 좀 반등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조선주가 그래서 좀 떨어졌습니다. 정유주도 좀 떨어졌고요. S-오일, SK이노베이션 뭐 3%대씩 하락을 했고 GS도 1.3% 하락을 했는데요. 뭐 조선주도 오늘 좀 하락을 했지만 이제 러시아발 유조선 대량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왔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의 PNG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천연가스를 수입을 하다가 미국 쪽으로 LNG로 바꾸면서 많은 배들을 좀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유럽에다가 수출하는 거를 딴 나라에다가 이제 대체 수입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또 배를 많이 또 수출을 낼 거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러시아 에너지부에서 유럽에 수출하던 연간 1억 톤 정도의 원유를 다른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 유조선이 최소 70척에서 200척까지 필요하다 이런 언급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LNG선뿐만 아니라 유조선도 좀 수주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네. 다만 문제는 지금 스위프트 규제 때문에 돈을 못 받는 상황이라서 이것만 해소가 되면은 그 다음 또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역사적인 일인 것 같아요. 지금 10년 동안 끌어왔던 론스타의 그 외환은행 매각 사건 있잖아요. 요 결론이 드디어 났는데요. 론스타가 46억 8천만 달러를 돌려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한화로 지금 달러 가치가 올라서 6.3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 4.6%인 약 2,900억 정도만 물어내라라고 판단이 나왔고요. 론스타에. 네, 그래서 지연이자가 포함하면 약 1,000억 정도 되거든요. 합해서 한 3,900억 정도. 이것도 참 아까운 돈이긴 한데 기존에 뭐 조 단위로 지급할 우려를 생각하면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것마저도 법무부에서는 이제 취소 신청을 하겠다라고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과거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요. IMF 이후에 외환은행이 좀 위기에 빠져서 론스타가 굉장히 싼 가격에 1조 3,800억에 지분 51%를 인수를 했습니다. 절반을 뭐 1조 때 인수했으면 굉장히 싸게 산 거죠. 자산가치 대비해서. 네. 그리고 4년 뒤에 2007년 9월 달에 론스타가 HSBC에 이거를 5조 9천억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4년 만에 1조 4천억이 5조 9천억이면 대단한 차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 이때 한국 정부가 승인을 미루면서 2008년도 9월에 HSBC가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2007년 9월에 사기로 했는데 2008년 9월에 포기했으면 딱 금융위기가 그 사이에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때 딱 직전에 잘 팔 수 있었는데 아쉬워서 요거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해라 이런 요구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HSBC가
아니요. HSBC는 저기가 론스타가 론스타가 예, 네,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한테 너네가 승인을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우리가 그때 못 팔았다 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HSBC에는 이제 못 팔고 2010년도에 하나금융지주에 3조 9천억 원에 또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뭐 역시나 저 승인 또 미뤄지면서 제값에 또 못 팔았다 이런 논란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싸게 판 거 플러스 손해배상 그리고 환차손 그리고 부당한 과세도 좀 부당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지연 이자까지 요구를 하면서 막 지금 금액으로는 막 6조 원대까지 많이 불어나게 된 거고요. 이 결론이 10년 만에 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굉장히 좀 흥미로울 만한 딜이 극동건설 딜이거든요. 2003년도에 론스타가 1,700억의 극동건설을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사모펀드의 진가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극동건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1,500억을 바로 회수를 했고요. 네. 배당받고 유상 감자를 해서 2,200억을 또 바로 회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미 들어간 돈은 다 회수하고도 남은 거고 그렇죠. 지분은 그대로 남았죠. 이 지분을 부동산도 이제 팔고 배당도 많이 했는데 이 지분만 웅진코웨이에 2007년도에 6,600억에 매각했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한 1,700억 들어가서 뭐 한 1조 원 정도로 회수를 한 거죠. 그래서 네. 2007년도에 매각을 한 거라서 웅진 코웨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좀 사서 요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고점에 물려가지고 그때 6,600억에 웅진 코웨이가 인수를 하고 나서도 운영자금으로 한 4천억 정도 추가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금융위기에 때려맞고 2012년도에 기업 회생 신청을 하면서 각종 계열사들을 다 이제 팔아 넘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웅진식품 먼저 팔았을 때는 한행컴퍼니한테 1,100억에 팔았는데 네. 요걸 한행컴퍼니가 2018년도에 2,600억에 2배 이상의 바로 매각을 했습니다. 웅진케미칼도 도레이한테 4,300억에 팔았는데 도레이는 이걸 인수해서 4천억 정도 더 들여서 자진상폐했습니다. 자진상폐했다는 거는 회사가 좋으니까 네. 이 지분 소액주주하고 나눠 갖지 않겠다. 우리가 혼자 다 먹을래라고 해서 자진상폐하는 거죠. 네. 극동건설은 이제 웅진이 6,600억에 인수했는데 여기에 결국에는 팔리다 안 팔려가지고 297억에 마지막에 헐값 매각이 됐습니다. 예, 예. 네. 네. 코웨이도 마찬가지인데요. 2012년도에 MBK 파트너스가 1조 2천억에 31%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요. 요거를 19년도에 웅진이 코웨이 지분 22%를 1.7조 원에 다시 재인수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살려보겠다 운영자금으로 한 2천억 정도 추가 투입을 했는데 3개월 만에 그 태양광 사업하는 웅진에너지가 또 부실에 빠져서 넷마블에 1조 7천억에 팔기로 하면서 여기서 또 손실을 많이 봤죠. 네. 그래서 도로 되찾겠다고 샀는데 또 힘들어서 도로 3개월 만에 되팔고 이런 똥손. 네, 사기만 하면 고점이네. 네, 그렇죠. 그냥 사업만 하셔야 될 뿐이네요. 이런 거는 우리한테 맡기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하시지. 경영 컨설팅의 조언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잘못 컨설팅 해준 거지. 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그 웅진 그룹 회장한테 이제 건설업이나 태양광 사업 인수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좀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때 뭐 극동건설 인수 추진하고 뭐 네. 웅진에너지가 태양광 사업하고 요것도 요런 컨설팅의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뭐 이런 사례만 봐서 그렇지 컨설팅 그룹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예전에 그 일화가 유명하잖아요. LG전자한테 그 스마트폰 시대가 막 도래하기 전에 스마트폰 사업하지 마라, 시작하지 마라. 어차피 이거 잠깐이다라고 해서 LG전자가 좀 그때 안 했던 게 좀 신의 한 수의 반대말이 뭐죠? 악의 한 수지. 악의 한 수. 네, 신의 네. 악수인가? 네. 네. 그런 결과도 있는데 참 이런 스토리도 좀 재미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주요 이슈였던 론스타의 한 3,900억 정도로 마무리된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은데 만약에 6조 원 이렇게 배상하기로 했으면 국민들이 다 10만 원 이상씩 다 모아가지고 론스타에 갖다 바치는 꼴이었거든요. 이런 네. 결론이 나진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게 자본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금융이 후진이라서 선진국 애들한테 코베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금융의 선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근데 이제 가는 길에 금융 선진이 되려면 약간의 피해 과정들도 없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실 산업이 잘 되려면 약간 붐업이 있어야 되는데 붐업되는 과정에 꼭 이상한 쓰레기들이 끼잖아요. 그럼 꼭 사고를 치는데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사고를 치면 계속 서류가 한 장씩 늘어나. 그러니까는 이게 좀 그 부분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융사업이 대단히 중요하고 금융산업을 잘해야 우리도 저렇게 해외 가서 인수하고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우리나라처럼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이 이걸 왜 못해?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잘 돼야지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8월달 마무리는 잘 된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내일 벌써 목요일이네요. 네, 오늘 네. 저녁에 연합인포에서 나가시죠. 네, 그러면 이따 연합인포맥스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